전투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현장 사령관으로는 최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 아니 하지는 말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삿짐 싸라. 이 공이 너무 크다. 유방이 거병을 했을 때 처음부터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조참은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인데요. 폐연에서 아전을 지낼 정도로, 특히 이제 형벌을 맡았기 때문에 높은 직책의 아전이었을 텐데 꽤 유명한 인물이었겠죠. 유방보다도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조참이 왜 스스로 병사들을 모아서 일으키지 않고 유방과 같이 봉기를 했을까? 유방이 폐연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의 그릇에서 유방 밑에 있는 게 자기는 나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그릇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유방과 같이 출발하게 되는데 유방이 갔던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전투에 모두 참여했고 100여 차례나 이 창이나 이런 데 부상을 입어가면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제후국, 122개 현, 함락시킨 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3명의 제후국의 승상, 6명의 장군,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야전에서 엄청나게 공로를 많이 세웁니다. 자, 유방이 결국은 한왕이 되자마자 조참을 건성군이라고 하는 제후에 임명을 하게 되고요. 한중에 도착했을 때는 장군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후 조참은 이 삼진과의 전투에서도 장평이 이끄는 진나라군을 격파하면서 맹활약하기도 하고요. 한고조 2년에 위표의 반란에서도 좌승상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공략해서 위표를 생포하게 됩니다. 이때 조참이 뺏은 위나라성이 모두 52개. 그러니까 유방은 너무도 기뻤겠죠. 네 공이 너무 크다. 평양을 조참에게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그의 활약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이후에는 한신을 따라서 조나라 전투에 참여해서 조나라군을 격파를 하게 되고 정영전투에서 조참은 조나라 별장 척장군을 오송에서 포위를 했는데 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거든요. 그를 추격해서 죽이면서 이 조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나라에서도 조참이 우승상의 신분이 돼서 한신 아래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나라를 도우러 온 항우의 용조가 이끌고 부대죠. 이 군대를 크게 격파를 하고 한신과 함께 제나라 땅을 평정해서 제왕, 전광 등을 생포하고 72개 현을 얻게 됩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사실 한신이 제나라 왕에 봉해지잖아요. 항우를 공격하러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제나라 땅에 남으면서 조참이 항복하지 않은 지역을 쭉 평정하는데 전념을 하게 되죠. 그만큼 나름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유방은 항우를 물리친 후에 제왕 한신을 초항으로 삼고 난 다음에 조참은 제나라의 상국, 제상으로 임명한다는 뜻이죠. 아울러 평양후라고 하는 제후에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제나라 상국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이의 난도 평정하고 또 경포의 반란 시에도 20만 부대를 이끌고 유방과 함께 경포의 군대를 대파를 하게 됐죠. 이만큼 한나라가 통합한 이후에도 각종 반란까지 모두 직접 참여해서 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니까 한 유방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장량도 중요하고 소화도 중요하지만 전투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현장 사령관으로는 최고. 근데 조참은 전투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죠. 통치에 관련된 능력도 있게 되는데요. 한 해제 원년에 조참은 이제 제나라 승상으로 임명이 돼서 제나라의 70개의 성읍을 통할을 하게 됐는데 이 제나라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물산도 풍부하고 굉장히 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제나라의 왕이 도해왕 유비인데요. 당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치는 승상이었던 조참 자신이 모두 처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조참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나라 통치를 잘하지? 100여 명 정도 되는 유생들, 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 안을 내보세요. 요즘은 얘기하면 정책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 자문을 구합니다. 온갖 의견을 뭐 다 내죠. 이렇게 해보시죠. 저렇게 해보시죠. 근데 탐탁한 게 없어요.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황노학의 대가였던 갑공을 초빙을 합니다.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갑공이 통치는 간단해요. 청정무의 이 네 자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통치자는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데? 아니 하지는 말라니 아무것도.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예요? 진나라가 그렇게 했으니까. 온갖 형벌과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기존에 있던 지역에 있는 통치 질서가 다 깨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국가가 망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는 국가는 원칙적인 부분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자율적으로 밑에 질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여건만 해주면 된다. 그게 황노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년 정도 이 방법을 쓰니 제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참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소아잖아요. 근데 소아가 병이 들어서 해제가 병문안 갔을 때 후계자로 누구를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조참을 추천했다. 조참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빨리 행장을 꾸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삿짐 싸라. 조참은 아는 거죠. 소아가 자기를 추천했을 것이다. 제 나라에도 그러면 후임자를 누굴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임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라의 감옥과 시장은 간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도록만 하면 된다. 이거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형벌 그리고 경제 문제 여기에 관련돼서 원칙만 지키도록 노력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형벌을 받는 사람 또는 시장에 있는 사람과 유착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들이 유착관계가 생기면 부정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원칙만 갖고 간사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차지하는 것만 막아주도록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도록 놔두면 된다라고 하는 황노학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참은 어디로 승진해 갔습니까? 한나라 이제 최고 이 재상이 됐잖아요.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각 지역이나 지역구 관리 중에서 자기한테 다 서류를 보내올 거 아니에요. 보내온 서류가 길박하고 꾸밈이 없고 이게 좀 중후한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중앙의 관리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남이 이 자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로 자격이 끝이다. 너희들은 관리 그만둬라 라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재 등용부터 먼저 했다는 뜻입니다. 조참의 집이 관리들 숙소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그때만 뭐 일이 많은 시절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노래하고 떠들고 노는 거 아닙니까? 조참을 따르는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일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맨날 먹고 떠들고 놀고 있고 이 조참한테 보여줘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참을 초청을 해서 후원에 나와서 같이 놉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왁자지껄 떠는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조참이 야 쟤들 재밌게 노는데 술 좀 더 가져와, 음식도 더 가져와, 그 사람들 불러와. 관리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승상께서 우리를 엄청 아끼시네. 너무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혼내려고 조참 데려갔더니 조참이 오히려 더 좋아해가지고. 네, 더 좋아해. 자, 불러. 너 노래 한번 불러봐. 뭐 내가 오늘 잘하면 상금 뭐 100금을 주겠어. 그 사람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는 거거든요. 조참이 그들에게 했던 방식은 뭐냐면 사소한 잘못, 행정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숨기고 덮어주고 뭐 원칙을 어기거나 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했겠죠. 자, 한나라 해제는 나이가 사실은 많지가 않죠. 조참은
공신입니다. 근데 조참이 일을 안 해요. 맨날 술만 마시고. 야, 이거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조참의 아들 조주를 부릅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가서 좀 물어봐라. 왜 도대체 아버지 이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시냐? 이거 혹시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조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아들의 종아리를 한두 대도 아니고 200대나 때리고,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황궁에 들어가 황제나 잘 모셔라. 이거 혼을 냅니다. 해제가 정말 궁금했을 거 아니야. 아들까지 때렸단 말이야. 조참을 조에 불러다가 내가 시킨 거다 라고 하니까 조참이 자기가 쓰고 있는 관을 벗고 난 다음에 사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황제폐하, 아버지 유방과 당신 사이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해제가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할 수 없지. 자, 그러면 저와 그 다음에 앞에 승상이었던 소아 중에 누가 현명합니까? 해제가 이거 아무래도 당신이 좀 못 미칠 것 같은데? 조참의 얘기는 그겁니다. 진나라의 통치를 경험을 했고 천하를 평정했죠. 법령도 밝혀놨습니다. 이 자체에서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시키면 이 한나라 내부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질서가 또 흔들릴 것이고, 잘못하면 앞에 선대했던 반란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 놓은 것만 그냥 지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셈이죠. 결국 상국이 됐는데 오래 못했어요. 3년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다 좋아했죠. 왜? 자율성,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칭송을 하게 되고, 이후 역사 속에서도 가장 훌륭한 재상의 모델로 흔히 얘기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참입니다.